네,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으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3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간혹 뵈면은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일 접하게 되는 미국 시장의 주요 지수가 이제 다우, 나스닥, S&P 500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가끔씩 신경 써야 되는 빅스라고 얘기하는 이 한편으로 공포지수라고 얘기하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지수 중에 하나인 3대 지수 중에 하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우리가 그냥 다우 지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자로는 DJIA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그 다우존스사가 그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량 기업의 주식 30개 이게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30개만 갖고 이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 찰스 다우가 창업한 데죠. 이 다우존스라는 게. 예, 이게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신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왜 30개만 뽑았냐? 이게 일명 이게 블루칩,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우존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 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뽑아서 그거를 산출하는 주가 지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수익률 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방식에 비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요. 뭐 30개로 기업의 주식 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대표성이 부족하다. 이건 뭐냐면 그냥 수익률 있잖아요. A, B, C, D, 그러니까 1, 2, 3, 4에서 30개까지 기업이 있으면 그것들의 수익률을 그냥 전부 더해가지고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익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가총액이 큰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전자가 오른 거하고 저기 뭐 시가총액 순위로 훨씬 후순위에 있는 게 오른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동일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죠. 그리고 이제 이 30개 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커요. 조그만 회사는 잘 없어요. 그리고 오래된 주식, 물론 이제 다우존스가 정기적으로 편입하고 편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30개 기업이 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돼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그냥 요즘 시대로 얘기해서 벤처 같이 이렇게 혜성같이 나타나는 그런 주식들이 요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수용을 못하죠. 그래서 비교적 오래된 주식들만 해서 시장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30개 종목이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가끔씩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끔씩 다우존스에 뭐 편입 편출되는 걸 가지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시면 돼서 아무튼 다우존스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오래된 방법이긴 하죠.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와 같이 미국 3대 지수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 전체를 표현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스닥 지수. 어, 나스닥 지수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코스닥 이렇게 진 것도 이 나스닥을 따서 진 거죠. 우리 같은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전 분야의 모든 주식의 주가 지수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나스닥에 상장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오버 더 카운터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코스닥에 상장됐다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는 상장된 거고 코스닥에는 등록됐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우리 그냥 보통 상장 주식 그러면 이제 뭐 코스피 상장, 코스닥 상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상장이란 말을 그냥 씁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등록, 리스팅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주로 여기에는 구글, 애플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야후, 아마존닷컴 뭐 이런 말하자면 기술주, 첨단 기술, 인터넷 기업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요새 기술 성장주가 뭐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스닥 지수가 다른 지수에 비해서 많이 가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주로 이제 포진된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기술 중심 벤처 기업도 많고 뭐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장외 주식이고 왜 우리가 그 TV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주식거래 중개인들이 뭐 종이 쪽지에 써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이제 뉴욕 증권 시장 얘기하는 거고 나스닥은 우리처럼 이제 전산 처리를 합니다. 전산 처리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시가총액 기준 방식으로 지수가 선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놈이 그만큼 시장 지수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놈이 많이 올라가는 게, 큰 놈이 움직이는 게 전체적인 지수의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적은 종목은 암만 상한가 쳐도 소용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71년 2월 5일을 100으로 놓은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그 뉴욕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미국 증권업 협회에서 이게 산출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은 상장됐다기보다 리스팅 됐다고 하는 게 맞다.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식이라는 게 흐름 파악하는 게 수월하잖아요. 다만 이제 여기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시가총액식의 문제는 항상 이게 문제죠. 대형주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딴 것들이 떨어져도 대형주 몇 개만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그래도 시가총액식 방법이 그래도 시장을 그나마 잘 반영하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시장 영향력이 크고 거기에 투자되는 것도 많고 뭐 이렇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나스닥 지수를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많이 그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래 뭐 성장주 그러면은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 있나 이거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대 지수 중에서 이제 마지막 지수인 S&P 500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아시지만 미국의 그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작성해서 발표하는 거죠. 이게 그 세계의 그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얘기되고 있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무디스가 있고, 피치가 있고, 이렇게 이제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작성해서 발표하는 주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우하고 나스닥의 장점을 조금 이렇게 섞어놓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기업 규모, 유동성, 산업의 대표성 이런 거를 감안해서 어떻게 해요? 500 종목. 나스닥은 다 아는데 S&P 500은 이 지수 이름에서도 나와 있지만 500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하고 발표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수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아침에 finbiz.com에서 미국 시장 흐름을 볼 때 맵 있죠, 맵 지도 오른 거는 좀 초록색 떨어진 거는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그 맵 지도를 일반적으로 키면 S&P 500에 대한 맵 지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풀란을 치면은 이제 전체 종목이 다 나오는. 그래서 S&P 500도 보시고 풀로 된 지도도 보시고 이러는 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500개 종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처음에 이제 공업주, 이게 400, 운수주 20, 공공주 40, 금융주 4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고루고루 섞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덩치 큰 놈이 움직이는 게 전체적인 지수의 영향력이 역시 커요. 그래서 S&P 500은 500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를 아시고 우리가 이제 뭐 다우에 30개의 금융주가 많다 막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대표적인 게. 근데 이제 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말하자면 가치주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그쪽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냐 하면 아무래도 조금 오래되고 덩치가 크고 그리고 30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S&P 500은. 그래서 이제 주로 미국 시장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로서 비교할 때 S&P 500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대 지수가 있어요. 다우,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이 세 개 지수가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3대 지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미국 시장 어떻게 됐나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finviz.com 가서 이거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우, 나스닥, S&P 500 이렇게 3대 지수가 딱 그래프로 아주 처음에 명료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드리셨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다우는 뭐, 이건 30개 약간 전통적인 회사 이렇게 나스닥은 뭐 기술주 위주의 인터넷 주식들도 많고 이렇게 의미를 느끼시면 되고 S&P 500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전체 통틀어서 대표할 수 있는 500개 종목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을 일반적으로 대표하는 수치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 세 개 지수를 한번 이렇게 딱 평가해 보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맵이 있잖아요. 이렇게 맵. 여기도 주로 이제 S&P 500이 나와 있지만 이 맵란에 가시려면 이쪽에 보면 맵이 있잖아요. 맵. 요 맵을 보러 가시면 거기에 full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누르면 전체 주식에 대한 지도가 나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느 쪽 섹터가 많이 움직였나 이런 거를 간파하기에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S&P 500의 맵과 전체 종목의 맵을 동시에 보셔야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퓨처도 매일 체크하세요. 퓨처를 체크하시면 여기 달러 인덱스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이제 커머디티, 농산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시세들도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이 크립토, 요거가 암호화폐죠. 요것도 한번 보시면 암호화폐 어떻게 움직였나 그런 것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finviz.com에서 이런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를 알아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가끔씩 우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빅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부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VIX 빅스 지수라는 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거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선물 옵션 시카고 거래소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S&P 500 지수의 옵션 이거의 변동성을 가지고 나타내는 지표래요. 이게 뭐냐면 향후 30일간의 변동성 무엇의 변동성? S&P 500 지수 옵션의 변동성 이거를 가지고 시장 기대치를 나타내는 지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 변동성이 커지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지면 나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증시 지수하고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빅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상승하면 주가는 좀 과열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빅스 지수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은 투자자들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8점 몇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막 40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그 공포지수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포지수.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빅스 지수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데 이게 뭔 소린가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뭐냐면 S&P 500 지수 옵션에 대해서 이것이 30일 동안 앞으로 그 향후에 30일 동안 변동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변동성이 크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불안하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이 불안하다. 불안하다. 심리 상태가. 그리고 빅스가 밑으로 떨어지면 시장이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명 공포지수, 공포지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이 3대 지수 이외에 알아두시면 이게 이제 뭐 주식시장의 상황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으실 수 있죠.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그 미국 시장의 3대 지수 그리고 빅스 지수 또 그 지수를 우리가 finbiz.com에서 매일 아침 확인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